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청주에 있는 마디사랑병원의 변재영 원장입니다. 오늘은 팔꿈치 병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릴까 하는데, 팔꿈치에는 이제 여러 병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소개해드릴 그 병은 팔꿈치의 관절염이 되겠습니다. 저희 병원 홈페이지에 이제 질문이 하나 이제 온 것이 있는데, 그 질문 내용은 어떤 질문이냐면, 팔꿈치가 관절염으로 인해서 다 펴지지도 않고 다 구부러지지도 않는데 이것을 어떻게 치료하면 좋겠습니까 하는 그런 질문이 올라왔었고요. 여기에 대한 이제 답도 드릴 겸, 또 이제 팔꿈치 관절염으로 인해서 통증도 있지만 운동 제한이 있는 분들한테 올바른 치료법을 소개해 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관절염이라고 하면은 대표적으로 관절염이 오는 데가 무릎이지 않습니까? 뭐 발목에도 관절염이 오는데, 물론 이제 관절염이 아주 심하게 진행이 되면은 다 펴지지 않거나 다 구부러지지 않는 운동 제한이 오지만은 주는 통증이거든요. 관절 통증인데, 의외로 팔꿈치는 관절염의 증상에 있어서 통증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이 운동 제한입니다. 일단 다 안 펴지고 안 구부러지는 거죠. 잠깐 이제 팔꿈치에 생기는 관절염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보시는 사진들은 팔꿈치에 엑스레이가 되는데, 좌측에 있는 건 정상 사람의 엑스레이고요. 우측에 있는 것은 팔꿈치 관절염이 있는 분의 엑스레이인데, 정상을 보시면은 이게 뼈의 그 끝에가 둥글둥글하면서 이제 그 뼈가 들어갈 땐 들어가 있고 나와 있을 땐 나와 있어서, 우리가 이제 팔을 움직일 때 뼈들끼리 서로 관절을 이루는데, 이제 정상적이라면 당연히 이렇게 운동 제한이 없어야 되겠죠. 근데 오른쪽에 있는 그 뼈 엑스레이를 보시면은 뼈들이 앞에도 자라 있지만은 이 뒤에도 이렇게 자라 있거든요. 그럼 이걸로 인해서 이제 움직일 때 걸려서 아프기도 하지만 운동 제한이 이제 있게 되는데, 의외로 이 팔꿈치의 관절염물이나 운동 제한은 일상생활에 꽤 그 불편감을 호소합니다. 그 이유는 사실 일상생활하면서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은 다 팔을 쓰기 위해서 움직이는 건데, 예를 들어서 팔을 뻗어가지고 뭔가 일을 해야 될 사람이 팔이 다 안 펴진다거나, 이게 팔을 구부리고 뭐 이제 일상적으로 이제 세수를 하거나 뭐 머리도 감을 수도 있고 목도 닦을 수도 있고 옷도 입고 벗을 수가 있는데 다 안 구부러지는 경우에는 상당한 일상생활에 문제점이 이제 발생이 되게 됩니다. 지금 그 보시는 분은 오른쪽 팔꿈치의 관절염으로 인해서 저희 병원에 이제 치료를 했던 분인데, 실제 사진을 보시면은 이분도 이제 엑스레이상에 뼈가 자라 있었고요. 오른쪽 팔에 보시면은 다 펴지지도 않고 다 이제 구부러지지도 않는데, 지금 운동 범위가 안 펴지는 각도가 한 30도 정도 안 펴지고, 구부러지는 것도 보통 한 140도 이상은 구부러져야 되는데 지금 구부러지는 게 겨우 한 100도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이 되면 환자분들은 병원을 찾게 되는데,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팔꿈치 관절염에 대해서는 비수술적인 치료가 우선시되지 수술적인 치료가 우선시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만약에 이제 우리가 수술을 하게 된다면은 안에 있는 뭐 염증도 제거를 해야 되겠지만은 자라 있는 뼈를 다 이제 제거를 해야 될 텐데, 사실 제가 이제 30대 한 뭐 초반 중반 때 주니어 스텝 때부터 팔꿈치와 관련된 관절염에 대한 수술적인 치료를 통해서 이게 환자를 치료하려는 노력이 많이 이루어졌었습니다. 초기에는 주로 절개를 통해서 이제 이루어졌다면은, 현재는 이제 관절경 수술을 통한 수술적인 치료를 하고 있는데, 사실 과거에는 결과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절개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수술을 하다 보면은, 절개를 뭐 팔꿈치 관절에 내가 원한다고 해서 다 이게 칼로 째가지고 수술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주로 이제 뭐 측면이 됐든 후방이 됐든 한쪽 부위만 그 절개를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절개를 한 부위의 뼈는 제거가 되지만은 그 반대편 아니면 절개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부분은 사실 뼈가 제거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수술을 잘 안 하게 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팔꿈치 관절염으로 일단 환자분이 오시게 되면은 초기에는 일단 비수술적인 치료를 그래도 먼저 합니다. 뭐 이제 염증이나 통증 치료를 하고 있고요.
약을 쓰기도 하지만 주사 치료, 증시 치료나 뭐 이런 치료, 주사 치료를 이용해서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고 있고, 그거를 이용해서 뭐 환자 이제 증상도 좋아지고, 뭐 설령 운동 제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일상생활에 크게 지장이 없다면은 비수술적인 치료를 일단은 우선시하고 있고요. 하지만은 이런 비수술적인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개선이 안 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나 아니면 엑스레이 찍었는데 뼈가 너무 많이 자라서 도저히 비수술적인 치료를 안 되는 분들도 있죠. 그 이외에도 이제 뼈가 너무 많이 자라서 이게 팔을 펴지는 거나 구부러지는 게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다면은 그때는 이제 수술적인 치료를 고려를 해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절경을 이용한 수술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팔꿈치 관절염에 대해서 관절경 수술을 이용한 수술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자라있는 뼈를 사실 단 1%라도 제거가 안 된다면은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기술적으로 일단은 노하우, 테크니컬한 노하우가 좀 쌓여 있어야 되고 기술도 좋아야 되는 문제가 또 있고요. 설령 이제 뼈를 다 제거한다고 하더라도 또 이제 한 가지 좀 문제점이 뭐냐면은 팔꿈치 같은 경우에는 수술한 후에 이소성 골화증이라고 하는 후유증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이소성 골화증이라는 어떤 병이냐면은 수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2차적으로 관절 주위에 뼈가 더 자라는 병이 있습니다. 저 또한 이제 팔꿈치 수술을 관절경으로 하던 초기 시절에는 이런 이소성 골화증으로 인해서 이제 결과가 이제 그렇게 만족스럽지 않은 분들도 있었고, 저 또한 상당한 이제 고민이 있던 시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이런 이소성 골화증에 대해서 관절경을 수술할 때도 그렇고 수술 후에 예방할 수 있는 기술적인 노하우가 개발이 돼서 지금은 상당히 안정적이 됐습니다. 잠깐 제가 팔꿈치 관절염에 대해서 수술하는 내용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동영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팔꿈치 관절염으로 인해서 이제 운동 제한이 있게 되면은 지금 뼈가 이게 서로 이게 맞닿아서 이렇게 닿는 것을 보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팔을 다 구부린 상태가 아니고 다 구부러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뼈가 닿다 보니까 이제 걸리고 통증도 오고 운동 제한이 오는 건데, 주 수술 내용은 그 자라있는 뼈를 다 제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옆에 이제 동영상을 보시면은 뼈가 다 제거가 돼서 관절의 움직임에 큰 문제가 없고, 설령 여기서 더 구부린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구부러질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놓은 최종 수술 결과를 보실 수 있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하게 생각하실 게, 그럼 이제 어떻게 뼈를 제거하느냐인데 여러 가지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첫째는 좌측 지금 동영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버라는 이제 영어로 이제 버라구라고 이제 한글로는 이제 절삭기라고 하는데, 이게 돌아갑니다. 이게 뼈를 갈아내는 기구가 있는데 이걸 돌아가면서 갈아내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제 돌 같은 거 조각을 하는 경우에 정을 쓰지 않습니까? 아니면 이제 우리 이제 어디 놀이공원이나 이런 어디 민속촌 같은 데 가면 이런 이렇게 판에다가 엿을 놓고 이렇게 엿을 팔 때 엿을 이렇게 깨서 팔지 않습니까? 그렇게 엿을 깨듯이 뼈를 이렇게 깨내는 그런 수술 기구가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이제 절골도라고 하거든요. 이제 영어로는 오스테오톰이라고 하는데, 이 오스테오톰을 이용해서 자라있는 뼈를 부위에 따라서 어느 부위는 절골도를 이용하고 어느 부위는 이제 벌을 이용하고 그렇게 이제 차이를 둬서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제가 수술한 분의 수술 전과 후의 그 결과를 보시고 계신데요. 좌측에 있는 것은 수술하기 전인데 팔이 지금 다 안 펴지고, 안 펴지는 각도가 한 30도 되죠. 상당히 불편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른쪽 사진은 완전히 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사진은 이제 다 안 구부러지는 사진인데, 수술하기 전에는 한 95도, 한 100도 정도밖에 안 됐던 분이 수술 후에는 반대편하고 똑같이 많이 구부러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수술하기 전에 상당히 이제 통증과 운동 제한으로 인해서 일상생활에 불편감이 많았던 분이고, 특히 이분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나이가 젊어서 이제 일도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분이었었는데, 수술 후에 상당히 만족해하고 저희한테도 고맙다는 말도 몇 차례 하셨던 그런 분이고,
이분을 치료했던 저 또한 상당히 만족스러웠던 그런 그 좋은 결과를 여러분들도 보고 계십니다. 오늘은 팔꿈치의 관절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팔꿈치의 관절염은 주 증상이 일단 움직일 때 아픈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완전히 펴지지 않고 완전히 구부러지지 않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의사분, 정형외과 의사는 사실 팔꿈치 관절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술을 권하지도 않을 뿐더러, 설령 환자가 원한다고 하더라도 수술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 이유는 이제 결과가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이유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저희들은 관절기형을 이용해서 큰 절개 없이 뼈를 제거할 수 있는 기술적인 여건이 되어 있고, 또 한 가지 이제 후유증으로 생길 수 있는 이소성 골화증을 예방할 수 있는 기술적인 노하우가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